여기까지가 이제 데일리 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독서 리스트인데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죠? 책 좋아하지 않으세요? 전 책 싫어해요. 근데 책 많아요. 책 싫어하는데 책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왜 북리스트를 가르쳐 주냐면, 책은 둘째치고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이라도 알고 데이터베이스의 화면이라도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게 북리스트고 사람들이 가장 잘 따라오는 게 북리스트예요. 원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템플릿이 북리스트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드릴 거니까 얼굴 피고 공부하세요. 드릴게요. 안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리스트를 이렇게 만들 건데 마찬가지예요. 커버 아니고 아이콘 만들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콜아웃 아까 콜아웃 알려드렸죠? 콜아웃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쵸? 하루 하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읽고 싶은 뭐 읽고 다니까 뭐 나만의 뭐인가 책을 읽는 뭐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써주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고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만 열어볼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어요. 잘 볼게요. 지금 여기 전체 보기라고 만든 데에는 책이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책이 두 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책도 정리를 할 거지만 영화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다 읽었는지 영화를 다 봤는지 완료 리스트도 한 번에 보고 싶어요. 전체에는 책의 유형, 태그, 그 다음에 읽고 있는지 완료했는지 이 책의 평점, 저자, 출간일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그 다음에 완료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보는 거 말고 나는 현재 상태별로 보고 싶다. 시작을 했는지, 뭔가 어떤 책을 완료를 했고 어떤 책을 시작했는지 요것만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나는 책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책만 볼 수 있어요. 책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보고 싶다. 근데 영화는 지금 안 넣었으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만 보고 싶다. 그럼 유튜브만 볼 수 있게. 또는 완료 리스트. 나는 지금 어떤 걸 완료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전체 보는 이런 표 리스트. 두 번째, 상태별로 보는 보드 리스트.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북커버 같은 경우들이. 이런 것들은 네이버 아니면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 이제 책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책, 저자, 장르, 시작의 완독일, 책의 가장 인상 깊은 내용, 그 다음에 뭐 한 줄, 그 다음에 서론, 본론, 이미지 두 장 넣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좋은 구절, 그 다음에 판매랭크 이런 식으로 노션에다가 서평을 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으려고요. 어떤 책인지 누군가 이제 수강생들이 물어보면 그 책은 나는 이런 거에 감명이 깊었던 게 있었네라고 말해주거나 보여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이런 북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만드는지까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책 한 권만 준비해 주세요. 근데 5권씩 입력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 아무 책이나 좋으니까 한 권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명령어 사용 시 슬러시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 슬러시를 입력하고 표라고 적어보세요. 표. 그러면 기본 블록에 있는 표는 안 씁니다. 우리는 노션에는요 연결이 돼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 표는 안 써요. 잘 데이터베이스 표 보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던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에 보면은 여기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보이세요? 우측에 맨 뒤쪽 쪽으로 보면
플러스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있어요. 보이셨나요? 네, 클릭하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쵸? 안 떠요? 다시. 표, 데이터베이스, 여기,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네, 클릭을 하시면 요게 떠요. 그리고 나면 제목 없음에 여러분들 커서가 있을 건데, 제목 없으면 보면 점 3개 이렇게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목 없음 따윈 필요 없어요. 점 3개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기기 해버리세요.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그러면 우측에 사이드 패널 열리죠? 패널 열려요. 보기 이름에다 전체 보기라고 치고 엔터 누르시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X 표시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전체 보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게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책만 할 거니까 책 제목, 그쵸? 책 제목.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영화도 할 거고 신문 기사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신문을 보면서 신문 기사 링크로 이제 모아두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날의 신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TV 드라마 이런 것까지도 다 넣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목이라고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책 이러면 가장 먼저 저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북리스트 안에 책만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유형 부분이 다 필요가 없겠죠. 유형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유형이라고 태그 부분 있죠. 태그 부분을 클릭해서 바로 이름을 유형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유형 부분에 다중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바로 위에 있는 선택이라고 바꾸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매니에 한 줄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내가 적용되어 있는 태그들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북리스트로 옮기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유형이 이거래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그래서 유형을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바꾸셨죠? 선택으로 바꾸셨으면 속성 편집을 불러보세요. 속성 편집 눌러보시면 우측 사이드 패널 열려요. 거기에 옵션 추가 옵션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옵션 추가를 누르시면 새 옵션 입력하세요 뜨거든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글만 쓰세요. 에세이 엔터, 자기개발 엔터, 부동산 엔터, 디자인, 글쓰기, 인문학, 육아서적 이런 게 있겠죠. 등등등 많겠죠. 그래서 옵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의 유형을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유형을 좀 담아주시면 되고 나중에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개발이라는 얘가 회색인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클릭을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앞에 있는 점 6개 눌러서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X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책이 여기 있네요. 156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 아직도 옆에 있어요. 어제부터 옆에 있었는데 아직도 옆에 있네. 그 비법이 있어요. 이게 글쓰기 비법이죠. 네, 글쓰기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글쓰기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상태를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어제 좀 고급한 애들이 쓴 거고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를 클릭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읽었는지,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플러스 버튼에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우측 패널에 해석상에 나와요. 그럼 여기다 상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상태라고 적어본 다음에 상태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를 쓰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태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기능 안에 진행 중이 예를 들면 읽는 중, 뭐 보는 중, 가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중복돼서 겹칠 경우에 쓰는 거고 우리는 유형을 다시 선택으로 바꿀게요. 선택으로 바꿔서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읽기 전, 그죠? 읽기 전. 그다음에 얘는 뭐죠? 읽는 중. 얘는 완독.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읽기 전, 읽는 중 완독. 그리고 나서 X 표시를 누른 다음에 얘는 제가 완독을 했는데 이렇게 완독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완독의 색깔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눌러가지고 노란색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쓰기 유형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산 책이 재테크 책이었다. 재테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클릭해서 빈 공간에 클릭을 해놓고 바로 재테크라고 치고 엔터 치면은 바로 추가적으로 생성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책의 저자 플러스 누르고 저자 누르시면 저자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 하시면 되겠죠. 저자는 되게 많으니까 저자는 그냥 텍스트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출간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완독일도 있을 수도 있고 평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출간일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출간일 해보면 출간일 같은 경우는 일자니까 유형이 텍스트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날짜로 바꾸시고 날짜 형식이 전체 날짜는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연월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출간일 좀 줄일게요. 그리고 뭐 완독일 있다. 완독일 자 해놓고 다시 또 달려. 날짜 전체 아니고 연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독일 이런 식까지 만들어 놓으면 북 리스트 기본적으로 유형도 배웠고요. 이런 전체 보기 리스트 표 만들기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점인데 이제 평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까지 배우면 자동으로 끌려오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나중 일이고 지금은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평점이라고 엔터를 치시면요. 유형에서 다시 선택을 눌러주세요. 선택을 눌러주시고 옵션 추가 누르신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모지에서 별 표시 이렇게 갖고 와서 ES 누르고 엔터 다시 이모지 별 2개 누르고 ES 누르고 엔터 다시 누르고 별 3개 누르고 ES 누르고 엔터 이모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윈도우 마침표 바꿨지? 네. 그래서 4개 해놓고 ES 누르고 엔터 다시 5개 해놓고 ES 엔터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1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럼 얘 마찬가지로 얘네들 어떻게 얘네는 전부 다 드래그로 할 수 있다. 위치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150년 글쓰기 비법은 5점 만점 이러면 5점 만점 이런 식으로 표시 시각적으로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그래 완독도 좋고 다 좋아 상태도 좋고 다 좋은데 저자도 있어요. 송수기다
근데 나는 책이 이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하면서 넣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것들만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체 보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보드를 만들 거예요. 전체 보기 옆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우측에 보기 이름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상태별 보기로 바꾸신 다음에 밑에 보드를 선택하세요. 보드, 보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는 끄세요. 끄세요. 끄셨어요? 숨기기 하라는 건가요? 응? 네, 데이터 제목 제목 표시를 끄시면 돼요. 네, 끄셨어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보면은 유형으로 지금 자동으로 잡혀 있거든요.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상태로 본다 그랬어요. 그쵸? 완독을 했는지 읽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룹화 부분에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건데 지금 보면 그룹화 기준이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상태로 갑니다. 그쵸, 상태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완독, 읽기 전, 읽는 중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X 표시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상태 없음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점 3개 눌러서 숨기기를 해주세요.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완독이 지금 맨 앞에 있는데 좀 뒤로 빼고 싶다 그러면 완독을 클릭을 한 다음에 뒤로 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뭐지? 그 잘 안 옮겨지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안 옮겨지니까 읽는 중, 읽기 전 얘네들을 이제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읽는 중 앞으로 당겨 오실 수도 있고 같이 뒤로 가죠. 그러면 읽기 전, 읽는 중, 완독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완독만 이렇게 보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자기계발이죠. 자기계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얘는 내가 읽는 중이에요. 읽는 중. 그러면 상태별 보기에 읽는 중이 하나 더 생겼죠. 상태별 보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책 제목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책 제목만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딱 시각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해 보려고 점 3개를 누르시면요. 여기 위에 새로 만들기 옆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속성 부분이 한 개, 제목만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유형, 저작 두 개만 좀 넣어서 아, 이 책은 자기계발 책이고 아, 이 책은 글쓰기 책이고 아, 이 사람은 송수키라는 사람이 썼구나라는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빼고 싶으면 빼고 알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눈에 보고 싶은 거는 한눈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얘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리스트만의 장점이 뭐죠? 두 커버죠, 두 커버. 그죠? 커버.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갤러리로 가시면요. 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보기 이름은 그냥 커버 보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갤러리 보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데이터베이스 제목 지우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미지 맞추기를 열어주세요. 갤러리에서 북커버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갤러리에서 북커버는 이미지를 안 맞춰주면 이미지가 이따만해져서 다 안 예뻐져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밑에처럼 이렇게 딱딱 북커버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은 이미지 맞추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완료 누르시고 속성이 지금 보면은 한 개 표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목이랑 얘는 상태랑 얘는 유형이랑 저작
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다 됐죠? 다 돼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화 부분에 보면은 뭐 딱히 가져오는 건 없어요. 그저 책이란 책은 다 가져올 겁니다. 알아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보기에서 이제 움직이셔도 되고 갤러리를 만든 상태에서 움직여셔도 돼요. 그래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 책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기서 그냥 갖고 왔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거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아지죠.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그 다운로드 한 거를 여기다 클릭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에? 여기에 뭐 이미지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분량이 작아야지.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맨 앞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래서 북리스트는 전체 보기도 가능하고 상태별로 보드 보기도 가능하고 북커버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갤러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갤러리 보기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뭐 이렇게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뭐 책임의 곁에 것도 사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거를 다 가져오신다고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얘는 제가 바로 이미지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서평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템플릿을 생성하세요 라고 보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서평 템플릿 위에 밑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만 키우면 정렬도 할 수 있어요. 노션이 이게 생겼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맞춤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가능하거든요. 정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글을 쓰실 수도 있겠죠. 가사 감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 얘를 끌고 가서 아까 했던 좌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거를 언제 쓸 수 있냐 모든 거에 쓸 수 있어. 이제부터는 여기 서평 템플릿 되어 있죠. 그러면 추가해서 글 쓰시면 돼요. 이미지 이대로 이 사이즈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지는 점 3개 눌러서 바꾸기 눌러가지고 변경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우고 다시 이미지를 넣으려면 사이즈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또 축소를 해야 되고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라면 이미지는 바꾸기 기능을 해서 그 사이즈 그대로 가져가서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제가 드릴 테니까 북리스트가 있나? 강의를 아직 안 해가지고 그래서 노션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쓰는데도 저렇게 드리는 여기 있네요. 제가 요거를 드릴 거거든요. 요거를 또 보면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뭘 수정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점 편집, 점 3개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얘는 왜 속성이 7개나 돼? 야, 얘는 왜 필터가 있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본인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으면 저는 뭔가를 더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리스트에는 없는데 저한테는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뭘 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기능은 외워집니다. 기능은 외워져요. 여기 보면 표지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북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를 제가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데일리 리스트랑 그 다음에 버킷 리스트를 사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버킷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주지 마세요. 그건 어려울 것 나 같아요. 헷갈려요. 대신에 교환을 드릴게요. 단축키랑 오늘 강의했던 교환을로 대체를 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리스트랑 데일리 리스트랑 북 리스트 받아보시고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단축키 리스트랑 오늘 강의 교환했던 내용을 받으시면 초급 입문자는 강의도 이제 한 걸음 올라갈까. 유치원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가시면 돼요. 유치원 졸업하셨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고요. 단축키는 제가 다 정리를 다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런 단축키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고 자료는 제가 내일 최규현 대표님 편으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메일로 전송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좀 늦었는데 아니요, 늦은 거는 뭐 저희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요. 이왕 공부를 할 바에는 최소한 정말 이렇게 유치원 발걸음을 떼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라고 하니 조금 스크. 왜냐면 저도 아직 초등학교 졸업은 못한 것 같아요. 노션은. 여기 오늘 두 개, 그 일정 투두리스트 만드는 거랑 그 독서 일지 쓰는 거 두 가지 그 DBase 쓰는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해주신 건데, 만약 다음 단계로 조금 더 그 업무적으로 그 응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하나쯤 더 배워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권장하실 만한 그런 기능이 있나요? 네, DB를 만들어 놓고 업무적으로 이제 DB를 만들어 놓거나 프로젝트명들을 이제 만들어 놓거나 내 업무들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저는 이제 강의로 했지만 업무명이 있겠죠. 그 업무의 소요 시간, 그 업무를 뭐 혼자 할 수 있는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해본 일들을 다 이렇게 DB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난 다음에 DB.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게 다 제 강의예요. 그래서 강사는 누구고 그 시간은 대략 몇 시간, 그 다음에 강의 영상은 제공하는지, 교환은 제공하는지 아예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요. 이 강의는 영상을 안 준다, 저 강의는 영상을 준다. 제공이 딱 되어 있어서 이렇게 DB가 만들어져 있으면 2023년도 강의 일정을 잡을 때 1월 강의에 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PPT 강사 버전 강의를 할 거다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이 오프라인으로 했지. 그럼 강의 비용만 이제 강의 비용은 매번 바뀔 수는 있잖아요. 매번 10,000원일 수도 있지만 2, 3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만 원이다. 이제 100만 원. 강의 일정도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DB에 있는 강의 DB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요. 뭐만 누르면 강의 이름만 누르면 강의명만 누르면 강의 DB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강의 비용을 넣고 강의 일정만 체크해서 신청 링크도 매번 달라지잖아요. 어차피 신청 링크만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신청 중이고 아 이거는 지금 선착순 마감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현황을 볼 거예요. 수강생들이 특히 별마스쿨 분들이 이제 노션을 좀 잘 보거든요. 현황을 딱 보면 아 마감된 건지 안 보고 아 신청 중인 거 그 다음에 예정인 것들의 날짜를 체크하시죠. 그러면 캘린더를 보세요. 캘린더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며칠 하는 거지? 날짜가 없구나. 강의 일정을 제가 그냥 임의대로 넣어볼게요. 캘린더를 이렇게 보시면 임의대로 이렇게 넣어보면 캘린더 자체에 떠요. 아 12월 28일날 이런 강의 하는구나.
아, 1월 9일날 이런 강의 하는구나. 나는 비록 한 군데에서만 작성을 했지만 여러 군데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만 배우면 사실은 거의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죠. 함수를 굳이 안 배우더라도.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구나. 요거 하나만 저기 맛보기로 더 저기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강의 일정 그 디베이스도? 이거는 네. 이건 제가 지금 아, 정규과정. 그치. 네. 개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게 정규과정에서 지금 네. 이미 수강생들 강사 양성, 노션 강사 양성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아, 이게 지금 외부로 배포는 안 돼. 그렇겠네요. 그럼 네. 이거는 교육 과정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네,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제 제가 노션 교육과정은 따로 있긴 한데 현재는 지금 다 오픈해가지고 운영 중이라서 에버노트 동기화 시켜 자료 모두 다 옮겼는데 충분하시는데 사실. 오케이. 그렇죠. 에버노트는 조금 에버노트가 장점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노션에 못 오세요. 근데 에버노트는 이제 뭐 에버노트가 블럭 형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번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불편하셨거나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자료로 에버노트를 만들기가 조금 불편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 거고 솔직히 에버노트 부동산 특히 재테크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노션 못 와요. 노션 힘들어요 하시기. 근데 그래프 만들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은 에버노트가 훨씬 좋아요. 김명 선생님. 그래서 저는 에버노트도 조금 배웠는데 돈 주고 배우긴 했었는데 에버노트랑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리고 좀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안 되잖아요. 에버노트는 연동이 안 되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일정 조율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매번 복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워야 되고 급한 지워야 되고 이래서 저는 이제 안 쓰고 노션의 장점은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가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삼수인가 봐. 함수도 이 아이가 훨씬 많고 저거 있던데?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고급적인 자료까지 배우시면 좋은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입문자 편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입문자 편으로는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 하시려면은 이미 이 앞에 있는 데일리 리스트는 다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능이랑 기본 블록은 다 쓸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면 나와야 돼. 체크 1번 색깔 바꿔 해 이게 이제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거의 저희 정규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만 6시간씩 배워요. 3회 2시간 조금 많아요. 마무리 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사실 지금 노션 강의를 하시지만 오히려 그 수익화 쪽이 전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자기 그 마무리 소개 겸해서 그 수익화 과정에 대한 안내 조금 해주시고 여기 노션 만약 좀 더 이렇게 상위 등급으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쯤에 그 일정이 나오는지까지만 덤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혹시 수익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수익화가 궁금하신지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블로그 맨 처음에 처음 시작했던 수익화는 블로그 체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이었고 그리고 제휴 마케팅. 그러니까 저는 좀 평범하면서도 남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블로그로 마케팅을 한다? 홍보글을 쓴다 그러면 좀 장난꾼 같잖아요, 느낌이. 그쵸? 저 때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체험단 왜 하지? 집이 가난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난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가난한가? 돈이 없나? 이런 생각. 체험단으로 식당을 가면 막 그랬었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곳에 쓸 돈을 나는 조금 더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썼으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거 시작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수익화에서 대박을 쳤죠. 2018년도 8월에 시작했던 게 2018년도 10월, 11월에 월 900 이상이 순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게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그때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이거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애드센스도 그때 했었죠. 굉장히 우리 2017년도에 애드센스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애드센스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혼자 외국 사이트에 보면 지금은 번역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애드센스가 영어로만 줬거든요. 그걸 또 다 번역으로 해가지고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원래 제 본업이고 스마트 쇼핑몰도 하고 공장도 운영하잖아요. 제조업도 하고 있고 조소매도 하고 있고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곳에서 제가 수익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3천만 원이 제가 하는 일에 비해 작아요. 근데 강의가 본업으로 이제 바뀌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강의비를 많이 올리면 막 남들처럼 많이 올리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거의 한 2년 동안은 무료 강의밖에 안 했어요. 유료로 전환한 지가 이제 딱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본업이면 저도 몇천 벌었을 것 같은데 매달.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블로그 수익화였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드센스, 티스토리 애드센스였고 지금 최규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워드프레스는 최규현 대표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저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돈을 벌었어요. 애드센스 광고를 걸어서. 그래서 같은 걸 공부하지만 한 사람은 브랜딩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 사람은 장사꾼으로 돈만 벌어요. 다 있는 거? 플랫폼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온라인 세계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도 많고 알려드릴 것도 많고 좀 주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긴 한데 온라인 수익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를 6개월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한 달씩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블로그를 시작했으면 블로그를 딱 6개월 동안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배운 대로 딱 앞만 보고 달려가면은 좀 수익화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7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전체 다 공부하는 기간이 7년 정도 걸렸고 돈은 한 수천만 원 깨졌어요. 근데 온라인 수익화? 말이 온라인 수익화죠? 쉽지 않죠. 디지털 노마드 맘 이렇게 써놨죠? 저는 아직도 노가다예요. 디지털 노마드 맘이 11시 41분까지 강의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겠어요. 왜 회사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어야지. 노트북 들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맨날 노력도 하고 되게 많이 근처까지 오기는 했는데 노가다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공감 200%. 진짜 맞잖아요. 우리 노마드 살고 싶어서 했는데 막 강의하러 서울 가고 막 지방 가고 막 사람들 계속 컨설팅 해주느라 막 목 아프시고 막 그러자 대표님도 그거는 노마드가 아니래요. 노마드는 자동화 수익이 되는 사람이 노마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어도 돈이 막 벌리는 사람들. 저는 아직 노마드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딱 3년만 더 일할 생각입니다. 제 밑으로 강사 양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밑에 강사분들은. 그분들이 클 때까지만 강사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션 어드밴스드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노션 같은 경우는 5주 과정으로 하거든요. 5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하나요? 온라인하고 마지막 이제 한 달치가 끝나면 지금 제가 노션 아주 정규는요. 전체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노션 클래스 1기를 했어요. 12월 달에. 11월 달에. 그분들은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을 한번 했고 그리고 지금 2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2주차 이제 들어가실 건데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온라인이고요.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한 주는요. 원하시면 수강생들이 원하시면 오프라인 자리를 마련해서 복습의 기회와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못 물어봤던 거를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한두 명분 갖고는 좀 움직이기가 어렵고 대부분 서울 쪽이 많기 때문에 한 5명 이상이 되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기라서 아마 3기 원래는 3기가 1월달 중순쯤에 이제 모집 예정이거든요. 1월 중순. 3기. 네, 그럼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서 나 노션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1월 중순에 3기로 예, 이렇게 뭐 제안을 할 수는 있겠네요. 신청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노션 클래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5주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인기는 항상 많았어요. 일기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과부하가 터져가지고 뛰려고 하다가 그게 비싸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비용 예상하면 돼요? 제가 지금 2기가 얼마였지? 5주. 5주 왜냐면- 99,000원이었어요. 아, 10만 원도 안 돼요? 99,000원. 그래서 이제 자료가 너무 되게. 싸다. 너무 싸다. 근데 온라인 때만 이제 99,000원인 거고 오프라인 때는 추가 비용은 들어요. 왜냐면 네.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대관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 번 할 때 그러면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3시간. 그럼 3, 5, 15는 15시간이나 되는데요. 네, 3시간. 아, 그러면 최소한 15만 원 이상 받으셔야죠. 아무리 못해도 시간당 10,000원은 계산하셔야죠. 다른 강사들을 위해서라도. 아, 그래요? 네, 잘하시는 분들이 좀 싸게 받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션을 저는 대부분 그냥 책 보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강의를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 아, 박수던 그렇습니다. 분들이 노션을 하도 가르쳐 달라 그래서 노션 책 2권이나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못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막 훨씬 많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독학했거든요. 노션 책. 아. 네, 예, 저도 독학주의자인데 예, 노션은 독학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했긴 했어요. 그 어차피 노션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아요. 일기는 더 저렴했거든요. 일기는 8주 해드렸는데 더 쌌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5주 정도면 충분히 다 배우시는 것 같아서 예, 금액을 저는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초보자들은 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저기 공유 알겠습니다, 마감에 공유 일단 중단해 주시고요.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연말 특집으로 원래 2시간 하던 지금 이 포럼을 거의 1시간 연장했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께서 워낙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아주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 또 몇 분 계시고 해서 그 사실 이렇게 연말 인사 겸사겸사 다 이렇게 인사도 한마디씩 하고 그러고 헤어졌으면 싶은데 일단 정규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쪽 내고 혹시라도 그냥 나가기 아쉽다. 우리 이제 연말 인사라도 하고 헤어지시다 하시는 분들은 남으세요. 제가 일단 기록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이 일요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교수진 4분이랑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밤에 1시간 하는 이 북극방 책 한 권씩 소개하는 게 있는데 1월 1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수님 만나가지고 송년 모임 하면서 첫날은 쉬고 2주차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1월 1일 북극방 오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신년 새해 설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월의 마지막 포럼은 이 시간으로 이걸로 적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지금 앞으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가까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전달해주신 안세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손을 들고 헤어지세요. 네, 들어가 볼게요. 인사 안 하고 나가기 싫은 분만 남아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안녕히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cording stopped. 예,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혹시 우리끼리 좀 이게 인사할 분들 있으면 인사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 잘 들었어요. 초반에 좀 못 들었는데 되게 좋은데. 제가 일단 오늘은 진짜 다시 따라해 보려면 녹화 버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자료랑 주신다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자료 공유해 드리면서 여기 녹화 버전도 제가 유튜브 올려놓고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지금 가야겠어요. 선생님 해가기 전에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뵀네. 그러게요. 제가 꼭 초청할 수 있는 지금 제 방 만들고 있어가지고 제 방이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연초에 끝나면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영민 선생님 제주도 어떻게 눈 많이 와 있어 지금? 막 뒤에 설경이네 완전히. 마이크 켜드려야지. 아, 잠깐만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제주도. 예. 음,
거기 지난번에 그 저기 그 어디야 그 해민가 어딘가 거기 그 예래. 예래 참. 예,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 예래 아예 들어와 있어 계세요? 예, 방이 아주 많아요. 방이 20개 있으니까 다들 놀러 오세요. 야 연초에 한번 내려가야 되겠네. 워크샵 하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니, 저기 한라산도 가셔야죠. 겨울산. 한라산은 눈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겨울 산행 하셔야죠. 좀 쉬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진호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저기 우리 그 민소장님한테 가야 되는 날 아니었어요 오늘? 가야 되는 날인데 못 가버렸네요. 어떡해. 졸업했습니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제가 노션 하고 있는데 예, 이거 공부 좀 해야 톡을밖에 돼요. 못 썼거든요. 예.